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셈 공식 변형과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런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때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곱셈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곱셈 공식 4가지, 기본 공식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곱셈 공식 4가지를 전개하실 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많이 연습을 하셔서 전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셔야 앞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곱셈 공식을 전개를 아주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곱셈 공식 4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에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할 때 앞에 것 뒤에 것만 전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EAB가 존재한다는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EAB,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EAB,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EAB가 존재한다 배우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두 번째 공식 합차 공식은 합차 공식인데 이거의 특징은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부호가 같은 것끼리 곱하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주 많이 이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를 전개하실 때 앞에 있는 거 x제곱, 뒤에 있는 거 ab 이것만 곱하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수항 a와 b를 더한 것에 x를 붙이는 1차 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차 항의 개수는 합이고 상수항은 곱인데 무엇의 합? 무엇의 곱? 상수항의 합, 상수항의 곱, 합곱 많이 이용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자, 네 번째 공식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앞에 것끼리 곱하시면 ax제곱, 뒤에 것끼리 곱하시면 bd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그냥 앞에 거 뒤에 거만 곱하시면 안 되고 가운데 먼 것끼리 AB죠. 가까운 것끼리 BC 곱해서 더한 다음에 X를 붙여서 1차 항이 존재합니다. 가운데 무엇인가 다 존재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완전히 숙지하셨으면 자, 오늘은 이 곱셈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할 텐데요. 어떤 활용이냐면 일단 완전 제곱식 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많은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수의 계산이에요.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의 제곱은 102 곱하기 100인데 이걸 암산으로 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거예요. 이걸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한번 전개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102의 제곱이니까 100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완전 제곱식 a제곱 플러스 2ab 2는 4, 100이죠. 플러스 b제곱하면 10404, 1404가 되는데 아주 쉽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 계산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식 중에서는 이렇게 또 무리수를 포함한 식을 전개하실 때도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제곱 여기죠. a제곱 플러스 2ab 2루트 2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2루트 2로 전개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중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숫자 계산하거나 또는 무리수를 전개하실 때 아주 쉽게 전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활용 문제들이에요. 자, 합차 공식은 마찬가지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전개하시는데 여기도 숫자 계산하는 거죠. 53 곱하기 47을 50 더하기 3, 50 빼기 3으로 해서 a제곱 2500이죠. 마이너스 b제곱 9 하면은 2491이라는 숫자가 쉽게 계산이 되죠. 53 곱하기 47도 암산되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하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계산하실 때에도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빼기 1을 전개하실 때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a제곱 3 빼기 b제곱 1 해서 3 빼기 2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완전히 익히신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 계산이나 무리수를 포함한 숫자들을 전개하실 때 완전 제곱식 또는 합차 공식을 아주 많이 이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모의 유리화예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처음 배우시는 내용은 아니실 텐데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지금까지 유리화 배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배우신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에 무리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하나밖에. 그래서 분자 분모의 루트 2를 곱해서 그냥 유리화하는 거야. 2분의 루트 6 이렇게. 그런데 오늘 배우는 공식은 분모의 항이 2개 있는 거예요. 이 분모의 항이 2개 있는 것을 유리화해서 쓰실 때 중요하죠. 합차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곱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루트 5 더하기 2 분의 루트 5 빼기 2를 유리화하여라 그러면 합차 공식 루트 플러스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같이 곱하셔야 되는데 루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고 분자는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2가 2개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밑에는 합차 공식 5 빼기 4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5 빼기 4 위에는 완전 제곱식 5 마이너스 2ab 4루트 5 플러스 b제곱 해서 분모는 5 빼기 4니까 1이니까 안 쓰셔도 되고 분자 9 마이너스 4 루트 5로 분모가 유리화가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식을 쓰실 때 반드시 분모를 어떻게 써야 된다? 유리화를 해서 써야 한다. 그런데 분모의 항이 2개일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하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분자 분모에 곱해서 합차 공식 또는 제곱식, 완전 제곱식 등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a 더하기 b 합의값 또는 x 빼기 a 빼기 b 또는 뺀값 또는 a, b 고백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해주세요. 또는 a 빼기 b의 제곱 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변형을 시켜달라 이 말이야. 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만약에 a 더하기 b라는 값이 주어지면 a 더하기 b를 제곱하시면 a제곱 b제곱 나오죠. 그런데 이 가운데 아시겠지만 플러스 2ab가 있어요. 플러스 2ab 이 부분을 빼주면 a제곱 더하기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빼기 2ab로 쓰시는 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a 빼기 b의 값과 ab 값을 주고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a 빼기 b를 제곱하시면 a제곱 b제곱이 있고 가운데 마이너스 2ab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2ab를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또 a 빼기 b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당연히 a 더하기 b의 제곱값을 주고 ab 값을 줍니다. 얘랑 얘를 줬을 때는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은 이 가운데 뭐냐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일치하는데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2ab이고 여기는 플러스 2ab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되고 반대의 상황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할 때는 a 빼기 b의 제곱값을 a 빼기 b 값을 줄 거고 a 빼기 b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똑같은데 여기는 플러스 2ab 여기는 마이너스 2ab가 돼서 플러스 4ab를 해줘야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하는 유형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값 또는 x 빼기 x분의 1의 제곱값 등을 물어보는데 요거는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죠. a제곱 그쵸? a제곱 그럼 x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2ab에서 x가 소거돼서 x가 사라져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 가운데에 문자 2ab 대신에 2만 남아요. 2만. 그래서 이것을 변형할 때에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더하기 x분의 1 값이 주어질 때는 이것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남고 가운데 플러스 2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남고
반대라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 이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이용할 때에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마이너스 2가 맞춰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를 해주셔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인 x제곱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식이 변형됩니다. 이렇게 그 곱셈공식 식을 변형하는 문제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이니까 간단히 얘만 하나 더 들어보고 얘를 좀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곱셈공식 변형 어려워하시니까 자, a 더하기 b 값은 2고 a, b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더한 값과 곱한 값이 주어졌어요.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해라.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b를 제곱하고 여기 플러스 2ab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를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긴다 이 말이죠.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은 2잖아요. 그러니까 2를 제곱해서 4. 그 다음에 ab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래서 답이 6.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x 빼기 x분의 1이 5일 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구해주세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4를 해줘야 계산해서 플러스 2가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제곱, 이 x 빼기 x분의 1 값 5를 대입을 하시면 25 플러스 4에서 29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공부량이 되게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철저히 복습하시고 연습하시고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